어떻게 서울예술이 저 기자라고 밝혔는데도 전화 통화가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도 김건희 씨의 그런 어떤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왜 했을까. 그 사모님 이렇게 호칭을 하니까 뭔 사모님이야. 그냥 누나 동생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명수 기자가 처음부터 누님하면서 접근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 더 가깝게 통화를 해보려고 먼저 제어를 했는데, 이번에 MBC가 아니고 KBS에 하면 더 좋을 뻔했고, 뭐 TV조선도 인터뷰 그 신청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가 해줄 텐데, 김건희 얘기는 내가 정권 잡으면 서울의 소리 그냥 확 그냥 하던데, 그건 김건희 씨가 나라는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면 오히려 서울에한테 괴로움을 당할 거다. 제가 전과가 한 50개가 넘어요. 맨날 재판을 수백 번 받았는데 그게 뭐 즐거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 아닌 걸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발 좀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입니다. 이제 결국 작년 7월 6일날 첫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저도 뜻밖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0년 1월 4일부터 100차례가 넘도록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이렇게 방송하고 증인 이런 증거들 가지고 했는데,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를 엄청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서울의 소리 저 기자라고 밝혔는데도 전화 통화가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도 김건희 씨의 그런 어떤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왜 했을까, 이런 건데, 뭐 7월 6일 날 첫 통화에서 분명히 이명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소리. 그러니까 나 지금 통화 할 생각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고 하더니, 후에 가서 이 얘기가 갑자기 시작돼 가지고 거의 20분을 했어요. 이걸 보더라도 답답해서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 분이나 이 녹취록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저희는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 전화번호를 몰라서 다른 기자한테 우리가 받았어요. 김건희 씨 전화번호를. 해서 통화를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고, 순전히 이명수 기자는 그 취재 목적으로 처음 통화를 한 거죠. 뭐 다른 생각도 없고, 과연 이게 전화 통화를 몇 번이나 할지도 생각도 못 했고, 두 번째 전화에서 이제 상당히 길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이명수를 나한테 와라,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게 그 녹취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김건희 씨는 그동안 많은 그 남자들하고 이렇게 어떤 사업도 하고 대화도 하고 관계를 이어가면서 자신만만하다. 그 사람들을 내 의도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가 그 오랫동안 뭐 53차례에 7시간 45분 통화가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싶은 거죠. 그 부분은 이명수 기자한테 얻을 게 많다. 자기가 제일 궁금한 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명수 기자다. 왜? 이 사건, 그 어떤 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 갈지, 이런 궁금증이 많았다고 보죠. 만일 이명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가 아닌 다른 언론사 기자라면 이렇게 길게 어떤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아무튼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서울의 소리를 좀 어떻게 어렵게 와해시키는 방향, 이런 것들, 또 정보를 빼가지고 서울의 소리가 이 방송을 못 오도록 막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지금 이 통화 내역에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녹취록 저도 있어요. 이제 그 사모님 이렇게 호칭을 하니까 뭔 사모님이야. 그냥 누나 동생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명수 기자가 처음부터 누님하면서 접근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 더 가깝게 이렇게 어떤 통화를 해보려고 먼저 제어를 했는데, 그게 그 김건희 씨의 삶의 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전에 오마이뉴스 기자 보고도 뭐 오빠 하면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풍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녹취록도 일부 공개됐는데 마지막 전화 왔어요. 이게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다가 이걸 우리가 제보를 해서 방송을 하니까 MBC 쪽에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렵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MBC에 주었냐. 큰일 났네. 그래서 마지막 통화는 확인. 이명수가 MBC에게 이 녹취록을 주었냐. 이 부분에 확인 전화하고, 이후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명수 답변은 내가 이거 처음 접근할 때부터 기자신문 밝히고 지금 누님은 공인이지 않냐,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 검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이걸 MBC에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명수 기자 안지 10년인데 그 사람은 기자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운동가로 접근했고, 뭐 이제 제가 좀 활동비라고 준 거는 3, 4년뿐이 안 됐어요. 제가 그전에는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이명수 기자가 과거에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서울의 소리에 갖다 주고, 그렇게 관계가 한 6, 7년 이어지다가 이제 이거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약간 좀 활동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맨 처음 내가 200만 원 줬나? 그렇게 해가지고 동지 개념이지 우리 사이에서는 뭐 기자고 뭐 무슨 대표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말한 뭐 관음증이라 했는데, 뭐 관음증이라고 우리 이명 기자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관음증하고 통화를 한 그 자기 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은 관음증보다 더 심하지 않냐, 그거조차 구분 못하고 관음증 환자하고 또 이 통화를 해간 파파라치인지 알지도 못하고 통화를 한 사람은 이건 간음증보다 100배는 더 이상한 사람 아니냐. 계속해서 질문이. 근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MBC한테 무슨 뭐 돈을 받았다 해서 고발까지 해서 수사한다고 떴는데, 사실은 서울의 소리는 언론사를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려고 언론사를 한 거지, 과거에 우리가 언론사 없이 이명박 정부와 싸울 때 아무도 기사 한 줄 안 써주니까 우리라도 쓰자 해서 만든 거고, MBC에 갖다 준 거는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큰 사건들을 우리가 특종이니 뭐 단독이니 이런 거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언론사. 어디가 할 거냐, 이번에 MBC가 아니고 KBS였다면 더 좋을 뻔했고, 뭐 뉴스원이라도 항상 우리가 앞서 보도하겠다면 우리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서울의 소리 기조가 원래 그렇게 해갖고 수차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돈은 안 받았다. 오히려 지금 서울의 소리 영상 쓰자고 전화들이 이제 오잖아요, 언론사에서. 그럼 내가 이 얘기해요. 고맙다. 다 줘요. TV조선도 오면 쓰지 말라고 한 일이 없어요. 대신 내가 홍보비 줄 테니까 계좌 찍어달라, 마지막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큰 언론사에서 가져다 알려주면 고마운 일이죠. 내가 꺼릴 거 없어요. 뭐 TV조선도 인터뷰 그 신청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가 해줄 텐데.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MBC가 김건희 녹취록만 틀어주면 다 넘어가요. 내가 이 녹취록을 7시간을 볼 때 나도 넘어가요. 듣다 보면은 그 화술에 빠져들어서 정말같이 느껴지는데, MBC가 잘못한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그 어떤 조국이나 정경심 자기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시키려 했는데 이런 얘기, 또 뭐 돈 주고 해야 미투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집어넣어서 갔어야 되는데 팬클럽 생긴다는 건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상실됐다, 정말 두려운 거다. 과연 당해봐야 하냐. 통화 내용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그건 뭐 이제 공적인 거에서 한동훈이한테 제보한다니까 나한테 줘. 김건희 씨가 제보를 나를 통해서 한동훈한테 보낸다는 건 그만큼 한동훈의 어떤 그동안의 그 어떤 그 수사 관련 이런 것들도 소통을 많이 한 부분이다. 이 부분도 충격적이고, 조국 정경심 내가 까불지 않았으면 구속 안 시켰을 텐데,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가 서로 상의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충격적인 거죠. 또 뭐 그 미투 부분에서도 뭐 안희정이 불쌍하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충격적인 건 많은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언론사는 겁을 먹을지 모르지만요, 일단 바로 탄핵 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나라를 더 망가뜨리기 전에 이 사람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윤석열한테 겁을 먹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김건희 얘기는 내가 정권 잡으면 서울의 소리 그냥 확 그냥 하던데, 그건 김건희 씨가 나라는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면 오히려 서울에한테 괴로움을 당할 거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녹취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범죄를 자백하는 건 없어요. 다 부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녹취록을 우리가 공개할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자나 카톡도 있고 등등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모르지만 우리는 대선 검증 차원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녹취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한 방은 없어요. 여기에 한 방으로 뭐 윤석열을 아웃시킬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분석해서 공개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별거냐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만일 그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고 김건희 씨가 영부인 사건에서 이 녹취록이 공개돼 있으면 아마 패브릭핏이 JTBC 거보다 이게 더 컸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민족주의자고 보수고 그렇습니다. 뭐 독립운동 전시나 우리 영토소 등등 일본 쪽에 보면 저는 극우예요. 진짜 극우. 이 어떤 토착외구나 이런 사람들 응징을 나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응징 취재를 하게 된 거고 저는 독립운동 단체의 일도 많이 하고 저는 일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제가 뭐 폭력배다 무슨 뭐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데 제가 전과가 한 50개가 넘어요. 다 그런 전과지 제 개인적인 사적인 전과는 하나도 없이 가는데 우선 법으로 재정을 촉구하고 법으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응징 취재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좀먹는 짓을 못하도록 막는 응징 취재지 제가 뭐 감정적으로 가서 뭐 내가 미우니까 서울에서를 욕해서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아느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 아닌 걸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일장기 들고 집회신고 내고 독도는 한국 땅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이 보호해줘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뭐 전과가 좋아서 생기겠어요? 맨날 재판을 수백 번 받았는데 그게 뭐 즐거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부분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발 좀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뭘 얻겠다는 생각 전혀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에서 나는 탄핵으로 분신을 한 사람이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막 수십억 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치료받고 나서 나 새벽 인력 시장 나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은 막 뭔가 건물이라도 하나 사줘서 편히 살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